롯데에 갑질하던 중국 박살슝. 고장자연 남자친구 이별다. 얼마 전 황교안 대표에게 악수 패싱해서 논란을 야기시켰던 김정숙 씨가 이번에는 부 씨와 악수하려다가 패싱당할 뻔했습니다. 부 씨는 노무현 추모식에 초대되어 여기저기 악수 요청을 받다 보니 김정숙이 악수를 청하는 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유튜버에서는 김정숙 씨가 악수 패싱당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 씨와 악수한 김정숙 씨,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참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송기현 위원장과 양정숙 부위원장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에게서 전달받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걸 외교한 게 들통나 쪽팔려서일까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가기밀이라고 합니다. 진짜 고발 허벌나게 좋아하네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증가, 선거제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반대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없애는 대신 지역구를 270석으로 해서 전체 의석을 10% 줄이자는 한국당의 대안에는 찬성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몸싸움 사태를 벌이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사당의 합의안에 대한 여론은 반대 47%, 찬성 35%로 나타났습니다. 모름, 응답 거절은 19%였습니다. 국민민이 팔아먹는 좌파 정치권은 이런 불리한 여론에는 눈을 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기 위해 내세운 민의는 누구의 민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 3명과 의경 2명은 치아 골절, 치아 흔들림, 손목 인대 손상 등으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 수준이며 나머지 경찰들도 찰과상 등의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10명이 넘는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지만 검거된 조합원 12명 중 10명은 4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을 특별 대우해주다 보니 국가 공권력이 무력해지고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민노총의 경찰이 얻어터지는 나라, 이게 나라인가요? 일반 국민들에게만 용감무쌍한 경찰, 민노총에게는 한없이 나약한 경찰, 이러니 맹물경찰이라는 소리를 쳐듣고도 남는 겁니다. 이로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 스스로 반납한 꼬라지를 국민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도 분노했습니다. UPGR은 무법천지 친문무죄 반노유죄라 했고 위는 무법천지, 세상의 경찰을 패는 민주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더냐? 경찰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심판과 같다. 심판이 얻어터지는 경기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공권력을 좁혀도 풀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청산해야 될 적폐 중의 적폐다. EXX 문재인하라 했고 스티아이는 대통령이 민노총 편인데 경찰이 뭘 어찌하겠어? 경찰이 죽어나가야 정신 차릴런지라며 민노총의 눈치 보는 좌파 정권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반복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 폭력에 관용은 없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질서가 민노총 앞에만 서면 무력화되고 있다.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이 민노총 앞에만 서면 눈치를 본다면서 국민이 민노총에 얻어맞고 국가가 민노총에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2일 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엄격한 법의 잣대 들이대는 순간 이 정권이 경찰에 보복의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경찰이 법에 따라 민노총을 제압할 수 있다며 보호 대상은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고성의 도성농협 본점 앞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이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 군은 북한 미사일을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했다. 공군이 지난 3월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도 아직 전력화 행사조차 열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야당을 공격할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핵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개선에 쓰기를 바란다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8,500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을 23일 현지 시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이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을 한층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상원 군사위의 지민호프 위원장과 잭리드 민주당 간사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수권 법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2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28,500명은 현재 한국이 주둔하는 미군 규모와 동일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할 때 적어도 지금 규모보다 주한미군을 축소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평화가 저절로 찾아올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국내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는 별로 반갑지 않은 뉴스일 것 같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서구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 중단에 잇따라 가세하면서 미국 정부의 대화웨이 거래 중단 조치의 파장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업체인 영국 ARM이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키로 했다고 BBC와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ARM은 전날 내부 회람을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화웨이와 계약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거래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회사, 칩 디자이너인 영국의 ARM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 중단을 선언하자 외신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 냉전, 테콜드워로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RM은 스마트폰의 두뇌가 되는 모바일 반도체 AP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경쟁자가 사실상 없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삼성, 퀄컴, 애플, 화웨이와 같은 주요 IT, 정보기술 기업의 갑 중의 갑으로 꼽힙니다. ARM 없이는 스마트폰 핵심 반도체의 개발과 생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미 행정부가 현지 시간 지난 16일 화웨이 미기업 간 거래 금지 조치를 내린 지 일주일여 만에 미국 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기업들까지 속속 참전하며 화웨이를 사실상 식물 기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좌파 정권에서의 국방부도 통신망을 비롯한 보안 장비 가운데 화웨이 제품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군 측의 화웨이 퇴출 동참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주도했습니다. 국방부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플러스가 군에 무상 보급한 수신 전용 휴대폰은 현재 한 대도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방부 발표에 믿음이 가지 않는 거죠? 향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궁지에 내몰린 중국은 만만한 게 한국이라고 대만, 일본에는 입도 뻥긋 못하면서 한국이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경제 보복을 암시하는 반협박질을 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식 우왕좌왕 외교가 실리는 못 건지고 국제 고립무원 위기에 스스로 내몰리는 형국입니다. 고장자연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10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장자연 씨가 사망하기 한 달여 전까지 1년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로 알려졌습니다. 장자연 전 남자친구 최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장자연 씨에 대해 동갑내기였던 자연이는 자존심이 세고 밝은 아이였다. 저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 먼저 지갑을 열고 계산하는 것도 자연이었다. 자연이는 생활고 때문에 성접될 아이가 아니다. 자연이는 오히려 또래에 비해 넉넉한 편이었다며 저희는 일주일에 5번씩 만났고 집도 오갔고 자연이 언니, 오빠도 집에서 여러 차례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최 씨는 10년 만에 인터뷰에 나선 이유가 고인을 이용하는 윤지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를 비롯해 자연이와 절친했던 친구들은 자연이에게 윤지호 씨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그런데 윤지호 씨가 고인의 이름을 담은 책을 내고
굿즈를 만들다니.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며 자연이와 절친했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도 신변 위협, 미행을 당해본 적 없다. 생전 누구보다 꿈 많았던 소중한 자연이의 모습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장례식 이후 차마 연락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나 유족분들이나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 자연이의 이름만 나와도 무서워서 기사를 읽지 못하겠다. 그런데 윤지호 씨라는 분은 그 상황을 겪지도 못했으면서 마약, 성폭행, 성접대, 술시중 등 자연이에게 치명적인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이 소소하게 문자 메시지로 일상을 주고받았다. 크게 연락 두절된 적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마약이라니. 저나 친구들은 장자연이 마약에 취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이번 장자연 씨 관련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걸 선동하고 판을 키우던 세력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아닌 말고식, 무책임한 선동 사례인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좌파식 선동의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식이 이성보다 여전히 감성에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김민영님, 지명영님, 김종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